아이고야, 어째 이런 혜택을 3대를 내리적선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저 섬의 주인장님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와 이리 부럽습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만장하신 사만의 어진 백성 여러분. 오늘도 강호발이 올시다. 아름다운 남해 바닷가 마을인데요. 오늘은 조금 춥습니다. 네, 이곳은 창성과 남해섬 사이의 해협 같은 곳입니다. 이름은 지족이지요. 지족하면 멸치, 죽방념, 뭐 이게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변으로는 멸치 쌈밥집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죽방념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멸치도 많이 잡힙니다. 그런데 오늘은 멸치 이야기가 아니고 섬 이야기인데요. 참 우리 어릴 때부터 이 무인도, 나만의 섬 또는 무슨 나무 위의 집 뭐 이런 것에 대한 동경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실행하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다. 뭔가 어릴 적 동화에서나 봤던 이야기인데요. 무인도에 나 혼자 왕국을 만들어서 아무한테도 간섭 안 받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현실에 구현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곳은 농가섬이라는 이 무인도인데 다른 공영방송에서도 자, 이곳이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찰기가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저 다리를 건너서 들어와야 하는데 오늘은 출입구가 잠겨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소액의 입장료도 좀 받습니다. 3,000원인데 음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관리비조로 이렇게 받는 모양입니다. 정원 같은 것도 아주 예쁘게 관리를 하면서 섬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과연 일반 개인의 재력으로 저렇게 석죽도 쌓고 긴 철교도 저래 놓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 섬이 방송에 송출되고 나서 전국의 시청자분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저거는 다리를 어떻게 놓았는지, 그리고 다리 건설 비용이나 섬의 토목공사 비용 등에 대한 일체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민원이 쏟아졌고 또 그 공식 해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지종마을에서 방문객에게 원시업 죽방염의 관람을 통한 마을 공동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촌계 자부담과 또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다리라고 합니다. 즉 사유시설에 해당되고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이 섬의 주인이 자부담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어찌됐거나 형평성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진 무인도도 다리 좀 놓아둬라 뭐 이래 했을 때 그 공식적인 기준이 좀 애매해집니다. 내 섬에도 다리만 놓아주면 뭐 이거보다 더 잘 관광 사업을 활성화할 낀데 좀 해둬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노? 뭐 이럴 거거든요. 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형평성 문제, 요게 딱 걸리거든요. 이 다리 건설 비용이 한 2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70%를 군에서 부담했고, 이 30%를 민간 합작이라고 하는 사비 부담,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아마 어촌계가 돈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공공적인 측면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또 좀 의문이 듭니다. 거의 뭐 개인 소유자의 편의에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평소에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주도에도 자주 가고 또 욕지도, 사량도, 오곡도, 두미도 등등 이 섬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 조그마한 섬들이 경매에 올라온 것도 그동안 자주 봐왔습니다. 이제 그 가격이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섬의 경우 보통 한 1, 2천만 원 선으로 올라옵니다. 그만큼 헐값으로 나오는 경우도 참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가격에 20억짜리 다리를 놓는다는 것, 그거는 배보다 배꼽이 커도 너무 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적당한 통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앞뒤가 맞는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야든둥 섬이 관리가 참 잘 되어 있고 봄이 오면 또 이 섬에 각종 꽃으로 도배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진짜 부러운 사실인 게 이 싱싱한 멸치에다가 사방에 이 통발을 걸어놓고 낚시도 좀 하고 이래 하면 이곳에 사시는 분은 수산물은 막 주변에 나눠주고도 남는 막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저쪽에도 무인도가 있는데요. 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찰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면 저는 오늘부터 조금 굶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안 되기를 바라면서 자, 저기가 이름이 장구섬이고 섬북섬 되겠습니다. 남해안은 정말 섬이 많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간 바다가 많아서 파도 걱정도 많이 없고 이런 남해안이 관광 자원으로 개발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이래 무인도 같이 보여도 여기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촌계에서 다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이 단체로 조개도 캐고 관리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또 이제 무인도를 보니까 무인도 저거 좀 주우러 가야 되겠다. 여러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신데요. 우리 한국은 전체 섬의 개수가 약 한 3,300개 정도이고 그 중에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가 2,900개 정도랍니다. 뭐 그러니까 전체의 한 86%가 무인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짝대기를 딱 꽂으면 요거는 내 거다. 건물을 지어서 내 거 이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섬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유가 아니면 모조리 국유입니다. 그래가 무주물 선점 뭐 이런 거는 안 통합니다. 자,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데는 카누 타고 와서 캠핑을 한번 하면 정말 재밌겠는데요. 카누도 없고 나룻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낙원의 섬인 이 농가섬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게 있으면 댓글에 좀 적어주이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